집안 리모델링을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팁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큐드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방 모델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사 계획을 잡으시거나 리모델링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8가지 정도 좀 추려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거나 또 집안 리모델링을 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인테리어 준비하시기 전에 어떤 것들을 조금 사전에 고민해 두면 좋을지에 대한 팁 8가지 중에 첫 번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가족 구성원에 대한 특징을 조금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아인 경우에는 놀이방이나 아이 유아에 대한 책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면 좋고요. 청소년기의 자녀분을 좀 두신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용한 그런 공간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꾸며본다든지, 아니면 뭐 특기생이 있어서 뭐 체육을 하는 아들이라든지 뭐 음악을 좋아하는 아들이라든지 뭐 그림을 좋아하는 따님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 해서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어른분들하고 같이 있으신데 아프신 분이 혹시 계시면 그분들이 생활하기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동선을 조금 편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단차 맞춤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리모델링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점을 한 가지씩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 우리 욕실에는 욕조를 좀 크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물놀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러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레슨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한 방을 방음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첼로 레슨을 하니까 이쪽 방은 완벽하게 방음 처리를 요청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에 아프신 어른이 있으신 경우에는 안전바 같은 것들을 지나는 동선에 설치를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단처리가 그 문턱이나 화장실의 어떤 단차 부분을 1대1로 평평하게 해드려야지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또 있으시고요.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직종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그런 오피스 공간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특징, 그런 것도 인테리어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을 많이 굉장히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진을 조금 DP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준다든지, 좀 그러한 것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그 가족 구성원에 맞게끔 특징적인 나만의 집을 계획하시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존 집에서 불편하셨던 거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3대가 있는 경우에 냉장고 배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많은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그 다음에 냉동고, 이렇게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주방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요즘에 늘어나는 가전에 비해서 그거를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하고 적재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집은 이런 점이, 그러니까 냉장고 등 가전기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 주방은 너무 부족하고 좁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사갈 집에서는 수납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사용하는 기기는 에어프라이기, 뭐 믹서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은 좀 가리고 어떠한 부분은 내놓고 하는 그런 중요도를 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된다든지, 그리고 요즘에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홈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운동기기가 조금 점점 늘어나서 아예 한 방을 홈 트레이닝 공간으로 써야 된다든지 하시는 그러한 개선점이 또 필요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는데 소음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두 번째에서 얘기했다시피 소음이 너무 이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한 방음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2층으로 복층으로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이 접었다 폈다 하는 거여서 너무 불편해서 다락방을 안 쓰게 되는 경우, 이거는 편한 동선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을 또 다르게 할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내용 중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철거할 거나 폐기할 거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기존에 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쌓여있던 그런 짐들이, 그거에 대해서 버리는 것도 사실 일거리거든요. 이사나 리모델링 계획 전에 기존의 짐들 중에서 어떤 거를 버리고 어떤 거를 재활용할 거며 어떤 거를 또 가지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런 목록을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처음에는 버릴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막상 철거날이 되면 철거할 것들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철거 품목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버리실 때 한 일주일이나 2주 전부터 하나하나씩 좀 버리시게 되면은 철거비를 아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요거는 써야지 하고 그냥 가지고 계셔서 리모델링 한 집에 다 가져오고 오셨는데 막상 그 집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꼭 이사 가서 결국은 버리게 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리모델링 해서 이사갈 집에 안 하게 될 거에 대한 그 목록을 정리 한번 해보셔서 그런 기회에 지금 버릴 목록들을 정리하셔가지고 지금 기존 집에서 버리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재사용할지 아니면 교환은 하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사갈 집에 빌트인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빌트인 되어 있다든지 식기세척기가 빌트인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쓸만하니까 저거는 그냥 쓸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비싸게 주고 산 식기세척기니까 이거는 들고 가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제가 했었던 고객분들 중에 밀레 식기세척기가 되어 있는데 이사갈 집에 이거를 뜯어가지고 가셔서 재시공을 원하시는 덱이 있으셨는데, 사실 비싼 기기긴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노후가 된 상태였긴 했어요. 그래서 이사 가실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거를 막상 설치를 해보려니까 그 뒤에 부속이 많이 심하게 좀 상해 있었고 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밀레에 전화해서 그거를 좀 AS를 요청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AS를 못하고 폐기를 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버리고 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존에 양문형 냉장고가 크게 있어요. 물론 용량이 큰 대용량도 요즘에 냉장고가 많으시잖아요. 냉장고가 많은 상태에서 지금 인테리어를 할 때 냉장고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좀 있잖아요.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재사용하실래요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에 조금 방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좀 레이아웃으로 조금 더 안 튀어나오게끔 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조금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기를 사용하실 때 기존에 오븐 렌지가 독립형으로 오븐이 있는데 이사 가실 곳에는 빌트인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기존에 독립형으로 오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크거나 아니면 깊이가 깊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빌트인을 원하시는데 정해진 장 안에 그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와 앞으로 이사갈 공간에 대해서 니즈가 혹시 빌트인으로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보조주방 쪽으로 내놔드린다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방 디자인을 정돈을 좀 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스탠드로 사용하시다가 이사 가실 곳에서는 어떤 벽 매립을 원하신다면 그런 목록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탠드로 쓰시다가 벽걸이로 쓰시려면 벽걸이형 그런 앵글 같은 것도 별도 문의를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할 때도 벽걸이를 할 수 있게끔 선이나 콘센트를 인터넷 선이나 이런 거를 선 정리를 조금 또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상담받기 전에 우리가 이사할 때 TV를 그 기존대로 스탠드형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뭐 벽걸이형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조금 고민하실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기기를 재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목록 리스트 같은 것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새로 조금 구입 예정인 가전기기라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할 가구 같은 것들 리스트를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신혼집이어가지고 가전기기 같은 것들은 다 새로 구매 예정이시라든지, 그리고 가구에서 이제 소파나 식탁 같은 것들도 새로 구입을 할 예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미리 좀 저희랑 의논하시는 게 좋아요.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요번에 뭐 냉장고도 뭐 하고 싶고, 김치냉장고도 하고 싶고, 식기세척기도 하고 싶고, 빌트인 오븐도 하고 싶고, 쿡탑도 새로 인덕션으로 바꾸고 싶고, 어떤 니즈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새로운 가전기기들이 주방 레이아웃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구도상 어떤 주방의 레이아웃상 그게 표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온수 분배기에 걸려가지고 식기세척기 위치가 굉장히 동선상 곤란한 위치에 있다든지, 그러면 또 온수 분배기를 이동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할 그런 가전기기들 리스트에 대한 정리, 소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현관을 레이아웃 잡을 때 소파 부분을 3인용으로 할지 4인용으로 할지 이게 같은 4인용이라도 길이가 많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객이 이사 가실 곳에 벽 길이가 딱 4m인데 소파 같은 경우에는 4200, 4300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작게, 기존 벽보다는 살짝 작은 거를 좀 고르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전기기라든지 소파라든지 아니면 식탁 같은 경우에도 4인용을 쓰시다가 이제 이사 갈 곳에는 이제 8인용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선에 방해돼가지고 그런 크기가 안 된다면, 아니면 확장을 하는 익스텐션 같은 기능성 있는 식탁을 고르신다든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정리하시면 저희가 상담 드릴 때 그런 거를 고려하고 사전에 구입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팁을 좀 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날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이사 예정인데 보통 좋게는 3개월 정도 전에 조금 문의를 주시는 것도 적당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뭐 6개월, 1년 전부터 고민하시는 분들은 먼저 상담을 하셔도 되지만 최소 3개월 정도 전에는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급하게 또 상담을 할 때는 뭐 한 달, 두 달 막 급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응대를 할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원활함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 전에 미리 상담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고려를 여러 가지로 서로 의논드리면서 하면서 조금 최대한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최소 3개월 전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예산을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시는 범위가 정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얼마가 들지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상담을 받아보셔서 저는 예산을 한 뭐 150, 200 뭐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선으로 좀 예상하고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예산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내가 한 4, 5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했었던 고객이 파이널로는 한 1억 2천 정도까지 쓰셨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점점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시거든요. 인테리어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자재와 여러 방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이 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어떤 예산 범위가 정해지셨다면은 그 예산 선에서 많이 적지도 않고 오버되지도 않는 범위
범위를 저희한테 좀 의논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릴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추가로 알아서 추가적으로 더 이것저것 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예산보다 좀 많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 예산에 대해서 크게 잡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는 딱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예산이 있어요 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를 갖고 오시면 그거에 맞는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알파도 설명을 드리긴 하니까 그 고객님이 선택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저희가 상담 드리고 고객님도 상담을 귀중한 시간을 서로 내가지고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좀 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생각하시는 예산과 저희가 그 예산에서는 한 이 정도 좀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 합의가 돼서 상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고 가용 범위나 이런 것들이 주시면 좀 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맞춤 상담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상담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 8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8가지로 좀 추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상담하기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실 텐데 이렇게 제가 간추려 보면은 조금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리모델링 전에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폼으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큐도 디자인 한대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